안녕하세요. 에어 이원두입니다. 음, 오늘은 최근 또 있었던, 언제나 최근이죠.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이 건 관련해서 이 뉴스를 보면 또 14번 거절당하고, 그 어디였나? 부산에 있었나? 네, 부산에서 경련 증상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14번씩 병원 찾고 하다가 결국은 심정지고 고등학생인데 왜 소아 환자 진료 불가, 음, 배우 진료가 안 되고, 처음에는 응급 처치만 하면 되는데, 참, 지금 연락이 안 돼갖고, 심정지 쇼크 상태가 오고, 그래도 환자가 거부가 돼. 실업된 거있는 이 건 관련해서 슬로우 뉴스라고 하는 슬로우 뉴스에서 의사들은 또 당장 이제 무조건 거부 못하고 받게 한다. 법을 바꾼다.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었고, 생각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 현 시대 의사,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의사나 법꾸라지 법비들을 폄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일자는 사람이 의대를 왜 가? 의대는 중위권이 있고, 디립다 외우는 공부인데,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리학과, 전자계산 이런 게 제일 최상위권이었고, 법대, 오의대 이건 중위권이라는 내 감각으로. 이게 이제 또 의사들 무조건 받게 해서 해결이 되냐, 이 배경이 뭐냐, 이 좋은 기사가 있어갖고, 여기에 봤더니, 음, 판결이 있었다 이것이. 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이게 24년 9월 작년 기사인데 응급소아외과 환자를 받았다가 10억 원 배상 판결 이게 대법관 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이거는 당직 의과 없이 당직 의가 뭔가 제대로 목숨을 처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치를 해갖고 응급수술해서 소생을 했는데 책임이 있다는 거야. 왜냐? 그 절차에 그 환자의 어떤 충분한 치료를 다 안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응급이든 뭐든 정확한 배후 처치를 또 완전히 충분한 풀 처치 전문의가 제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심정 응급 상황이든 심정지가 오든 어떻게 받냐고. 이런 사실은 개념 아니면 우리나라에 소아과 전문의가 50명도 안 된다고 유명한 내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에는 전문의가 아예 없다 이러는데 소아과 전문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법만 하면들이 이게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살긴 했지만 그때 소아가 약간 부족한 처치로 괴사가 있고 근데 최종 치료 부담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위해서 받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지.
법이 이렇게 세상을 못 따라가고 그 입법하는 건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너무나 불안정한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24년도에 나와버렸습니다. 전체 쭉 퍼져갖고 야 까딱한 병원 문 닫게 생겼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 받고 싶어도 이 판사의 간접살이야. 올해 고등학생이 14번 하고 뺑뺑이 돌다가 죽은 건 이 판결의 영향이다. 조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 참 김민국 총리는 죽었는지 알지를 않고 우선은 기분 당연히 이렇게 쇼크 맞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허락받고 이송하는 건 바꾸더라도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도움을 준 건 사람한테 이제 충분한 처치가 안 됐다. 이거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경우예요. 세상에 참 죽은 학생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천천히 한 걸음씩 무슨 슬로우 뉴스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음, 또 의사들만 때려서 할 것이냐. 이러면 사실은 누가 의사를 이 나라에 여기서 하고 싶겠냐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의사도 뭐, 사람인데, 아무리 뭐, 수입이, 평생 수입이 좀 좋아, 목적으로 의사가 됐다 한들, 아무튼 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과한 이득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비난보다 마땅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의사들 때려서 해결될까요? 무조건 받아라 법이고 해법이 아닌 건, 그거는 너무, 진짜 이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병원 음식이 한자를 받지 못하는 분노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제대로 처치 못했다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충분한 처치를 못했다고 당연히 전문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걸 그걸 책임져갖고 배상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24년도에 있었다는 거야 소화장 염증 수술 판결 우리 민정이 몰랐는데 이렇게 또 알게 돼 이러면 이 나라에서 의사 하는 짓이 의사 하는 건 바보짓이다. 미국 가면 외국 가면 더 대우받고 이런 리스크는 없으니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지. 빨리 바꿉시다. 소아외과 49명인 나라에서 완벽한 표준을 지켜라. 말이 안 되잖아. 상황을 봐야지. 응? 그 법을 그 판결을 확정한 판사들이 병신이고 게으른 거고 고매하신 대한민국 법원 판사 나리가 너무 게으르고 사회 업데이트, 사회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회 지체자, 발전 지체자고. 아, 참. 이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라고? 음. 하나님이 이건 필수 의료 좀 떠나라는 신은 맞아. 이걸 나는 내 12상 계란 이후 주말 여의도 가서 여의도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났다 김민석 총리가 정의용 복지부 장관이요. 이 부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김총리 능력을 보여줘야 행정 집행의 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잖아. 초대 총리잖아.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줘야 돼.
하더라도 진짜 해결책은 의사를 때리는 법이 아니고 음, 적정한 상황에 응급이 중요하면 응급처치로 충분해야지. 거기서 충분한 치료 같은 소리 하면 어떡해. 뭘 하나 더 한번 해보,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번 더 해보면, 그러니까 몇 개의 꼭지가 결합된 영상, 그 시작 시점을 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응급실 뺑뺑이 관련한 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뭐였지? 성노동은 말고, 코끼리 온캔을 정규직 없다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나는 우선은 생각나는 건 이거. 교사를 사람으로 대해야.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하라. 김유리 교수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현재 교사의 그 정치적 중립, 그래서 아무 무치한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취지의, 이게 헌법에 적용된 건지, 참정권 헌법의 기본권인데 모든 사회에, 근데 특정 직역 종사자라고 부정하는 것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 의무 하에 교육기본법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구나. 종교 중립이다, 정치 중립. 이거의 맥락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하도 군대나 학교 단체 같은 데서 교회 이런 데서 정부 편들고 정부 찍어라, 야당 되면 나라 망한다, 그렇게 교육을 해대고 하니까 87년 헌법 기본이 그런 식의 활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치적 중립,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거고, 종교적 중립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정치적 중립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치적인 인간인데, 요즘 선생님들이 보면 학업 관련해서도 선행을 하도 많이 하고 하니까, 물론 대부분 많은 애들이 의지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학교에 약간 일정 부분만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 넌 이런 거 뭘, 어떤 첨예하게 이 이해관계가 날리는 사안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도 아니고 사실은 개업 반란 앞에 찬성 반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치적 중립의 영역도 아니긴 하지만, 정치적 의견 색채를 거세하는 판단이 평소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식의 의견도 따르지 못하고 맨날 농담 따먹기만 하는 얘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성인은 정치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나라의 그 광범위한 정치 혐오가 맞다라는 그 조중동이 의도하는 정서. 그래야지 지들끼리 해먹기 좋으니까. 이건 사실 이제 그 예하 법령의 문제니까, 우선 헌법 개헌하면서 인간의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경우가 뭐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 극우 선언의 교사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극우 혐오 표현은 안 된다 이거지.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혐오는 정치적 중립하고도 상관이 없어. 정치 표현이 아니니까. 인간 조직 특정 세력에 대한 혐오는 정치가 아니야. 사회가 야, 이런 내용을 사회가 합의하는데 참, 그래서 100년이 걸린다는 거고. 민주주의가 인류의 사회의
포괄적인 최고의 발명품이고 최고의 구현물, 구현의 화신, 의사소통, 의사소통 체계의 구현의 화신, 합의 체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민주주의가 최고의 복잡한 인류의 산출물 이런 얘기고 이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선을 합의하는 일. 근데 하여튼 다만 사람으로 대우하려면 거세하면 안 된다. 학업도 그렇고 정치적도 그렇고 선도 역시 지금은 학교폭력이라는 유명한 학교폭력위원회는 선생은 싹 빠져버리고 학부모들끼리의 금전싸움으로 사실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끝없는 밀고 당기기 송사가 싫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선택이 아니야. 몰려서 가는 거지. 네, 거기에 선택? 영품이 아니고 사치품이고 정관 예우가 아니고 정관 비리인 것처럼 극단적 선택이 아니고 그냥 자살이에요. 음. 선도 기능을 빼버렸어. 야, 둘이 딱 했으니까 화해해. 누가 잘못했네. 이러지 마. 이러고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드립다 법원에 가고 끝까지 자존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 끝까지 돈대도 들고 신경 쓰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만 좋아하는 이걸 막아야 된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해야지. 그래야 지금처럼 부임 초임 교사 5년도 안 된 사람들이 나가야겠다, 이거나 하면 안 되겠다. 대부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거 학업이든 정치적인 의견이든 선도든 선생님의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뭐 농담 따먹기나 뭐 학원에서 다 하는 뭐 수행학습 조금 그거로 안 된다. 대신 행정잡무는 확 줄이고 이 기본 교육 관련 할 게 많은데 김준일 교수 말 맞다. 모두가 대학 입시 수능만 보고 있으니까 수능부터 바꿔라. 확 바꿔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네. 참. 음? 결국은 지금 현재 교실에서의 최종 승자들이 내란의 주역들이 된 이 교육 시스템은 이미 파산 통보를 받았다는 거. 서울대 내란학과 말이 돼? 공부 잘하고 서로 눈치 보고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노트 빌려주지도 않고 그런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인간들을 키워서 뭐에 쓰겠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애들도 불행하고 애들이 친구가 없어서 갈등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극우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현재 우리 동네 분위기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특히 동일 평수 많이 있고 다 평수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리고 대부분 좁아서 별로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 없이 친구들 집에 가서 놀기도 하는구나. 또 그건 뭐 그 환경 플러스 그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뭐 우리 둥이들이 잘 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연적인 조건이 결합된 거겠지만 사실 지금 막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오고 사실은 누구네 집에서 가서 자고 올까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건 말도 안 해.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아직
잠, 저희 둘 다 잠자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하긴 했지만, 그냥 애들하고 대화 중에 정기적으로 놀이터에 모여서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놀이터에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노는도 엄마들이 없어. 비 오면, 야, 우리 집 가서 게임하자. 너네 집 가서 게임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뭐, 상황 있으면 좀 봐줄게. 음,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약간 응답하라 느낌도 나고. 나도 예전에 이렇게 동네 가갖고 밥을 뭐 먹긴 하고 했지만 또 게임기가 없으니까 걔네 집에 가서 놀고 이랬던 적은 잘 없는데 내가 애들 집 친구네 집에 가서 책을 빌려고 이런 적은 있지만 주로 나만 애들 골목길에서 그냥 비석치기, 다방구, 망까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네, 하여튼 우리 애들 게다가 이게 쌍둥이가 두 명이라서 두 녀석이 딱 있으면 약간 집단의 느낌이 있어서 다른 애들이 끌려들어. 그러니까 잘 노는 두 녀석이 잘 노니까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가 좀 생기는 그런 녀석. 교실에서 정치를 음, 민주시민을 길러내려면 교사가 무채색 정치적으로 무채색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교실이 이렇게 되면 박정희 유신 음, 그치. 정치 중립성은 선생이 내 의사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지. 표현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애들은 흠모하고 따를 수도 있고 영향받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말한다고 따른다? 그건 아니니까. 음. 정치 기본권 박탈, 정치 교육 반대하는 현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시작은 개헌론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신념을 주입한다는 거랑 내 교사가 정치적 신념, 의사표현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교실에서 뭐 이런 문제를 다뤄서 선생님 얘기만 해도 강요와 주입이 일어나. 누구 병신인가 이런 소화 같은 아는 사람이라죠, 그냥.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전두환도 아니야, 박정희는 뭐, 많이 봤지. 주입하지 않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 민주시민. 그거에 걱정.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혐오는 안 된다는 거. 음. 논쟁적 방식 주입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 음. 음. 교실의 탈정치는 아니야. 이렇게 시민적 권리를 보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이제 해야 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후보 시절 공약에 있었어. 그럼 우리 행정집행에 대각께서 하시겠네. 잘 되겠네. 진짜 62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이다. 게임이 따지면 87년부터 역사하는 일인가? 87년, 23년, 20, 62, 25년 빼면 25년 빼면 37년인데? 37년 빼면 63년? 그때 이승만 그때 아니 박정희부터 생각한 건가? 교사와 아이들보다 더 강한 민주주의의 교육 정치 기본권 알아. 강민전 전 국회의원님, 응? 국회의원이 그래. 확실히 민들레는 괜찮아. 내가 하루에 돈 한 달에 10,000원씩 낼 만해. 네. 처음 알게 된 건 유시민이 글을 쓰는 사이트로 알게 돼서 여기는 있지만 팔레스타인 얘기도 나오고 물론 사실은 여기 시민 기자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출자법 이거 위탁 교정하는 거 진짜
포기하고 그냥 내 블로그로 내 맘대로 쓰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나 역시 이 민들레 후원을 한 달 만원 나가는 것도 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나왔잖아 이제 후원 끊을까 끊으신 분들 그리고 끊을까 고민하는 분들의 그 게시글 보고 찔려서 도와야지 도와야지 힘을 보태야지 민들레 화이팅 그나마 볼만한 게 민들레 리콜 슬로우 뉴스 몇 개 있어요 민들레 화이팅 한결에 한결에 수많은 스타들 제동학교 만평부터 민주주의는 분판 승부가 하는데 그 광고 나 역시 한겨레 주주였고 투자해서 고등학생 때문에 대학생 때문에 근데 어느덧 한겨레는 누구 말 맞다나 성한 아웃핏대로 그들 엘리트 노동 엘리트 시민 운동 거기에 엘리트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활동 그들을 위한 그들을만을 위한 창구가 되어버렸고 윤석열을 할 수도 있다 있던 소리만 해보니까 그러지만 한겨레 최근에는 그래서 또 뭐였지 그 기사도 있었는데 한겨레 허핑턴 포스트 사람들 잘라버리고 아 참 슬프다 한겨레 싶습니다 한겨레 사정을 더 봐야 하고 모르겠지만 순간에 사진만 보는 느낌이지만 저렇게 노동자들이 억울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쓰다 버리냐 하는 그 배경에 조선동아중앙일보 기타 쓰레기 신문들이 아니고 한겨레 마포사원 있다니 저 미소 깊은 힘나는 건물이 성처럼 보이네 범죄인이나 그리고 그때 약간 저 멋있는 한글 자막을 형성하는 느낌이 들고 저 멋진 근사한 건물이 이런 사진의 배경이 될 줄이야 그냥 슬프다 한겨레 소명을 다했어 내가 87년 지금도 법조 출입처 검찰 기득권이 결합돼 있고 연예의 법조 전문 기자가 제대로 검찰을 까는 기사가 나온 적도 없잖아. 음, 너도 그 일원이 되었다. 적폐의 일원이 되었다. 슬픈.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 OBS를 설치를 해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다음번부터는 한번 영상 촬영할 때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해서 해봐야 자꾸 해봐야지 따로 이렇게 학습을 하기는 어려워서. 네. 또 비 오면서 쌀쌀해지겠네요. 건강 주의하세요.